혹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해도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고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 가족력을 이야기하며 유전자 탓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구나. 정말 그럴까요? 만약 당신의 유전자가 고장난 게 아니라 단지 조금 더러워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책, 벤 린치 박사의 더티지는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빠지지 않는 뱃살은 유전자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전자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찌꺼기가 쌓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는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태어난 DNA 염기 서열 자체는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린치 박사는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더티진, 즉 더러워진 유전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태어났어도 진흙탕에서 구르면 셔츠는 더러워집니다. 대사증후군은 바로 우리 몸속 유전자 셔츠가 진흙투성이가 된 상태입니다. 유전자가 더러워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경우입니다. 부모님께 조금 약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라고 말합니다. 바로 생활 습관으로 더러워진 유전자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나쁜 음식과 스트레스, 독소에 노출되면 유전자는 기능을 멈춥니다. 대사증후군은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유전자는 MTHFR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냥 스위치 유전자라고 생각하세요. 이 녀석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켜고 끄는 역할을 합니다. 엽산을 활성화해서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를 재생하죠. 그런데 가공식품과 스트레스가 이 유전자를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가 고장납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혈관에 쌓이고 혈관벽을 긁어대며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스위치가 고장나면 우리 몸은 염증 공장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독소는 배출되지 못해 지방 조직에 쌓입니다. 여러분의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갈 곳 잃은 독소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굶어도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유전자 기능이 멈춰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주목할 유전자는 PMT입니다. 대사증후군의 흔한 증상 중 하나가 지방간이죠.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있다면 이 유전자가 더러워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유전자는 간에서 지방을 배출하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탄수화물 식단과 부족한 단백질 섭취는 PMT를 파업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간에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고 중성지방 수치가 치솟습니다. 세 번째는 노스3입니다. 고혈압과 직결된 유전자죠. 이 유전자는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슐린 분비와 만성 염증은 노스3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혈관은 좁아지고 뻣뻣해집니다. 심장은 피를 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혈압이 오릅니다. 약으로 혈압만 낮추는 건 임시방편일 뿐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히려면 이 유전자를 청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MTHFR에 좋은 엽산을 먹고 간에 좋은 밀크시스를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영양제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벤 린치 박사는 경고합니다. 더러운 셔츠 위에 향수를 뿌리지 마라. 유전자가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독이 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소가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할까요? 빨래를 할 때 찌든 때를 빼려면 먼저 물에 불려야 하듯 우리 몸도 불리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과정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오염원, 바로 계속 먹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녁 7시 이후 금식, 그리고 12시간 이상의 공복 유지는 유전자가 스스로를 정화할 시간을 줍니다. 불렸다면 이제 문질러 씻어낼 차례입니다. 유전자를 씻어내는 세제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특히 잎채소에 들어있는 천연 엽산과 비타민 B9는 더러워진 메틸화 유전자를 닦아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빵이나 파스타에 강화된 합성 엽산은 오히려 찌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란 것을 드세요. 이것이 유전자 세탁의 기본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완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유전자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더럽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것이 당기는 이유는 유전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5분 깊은 호흡만으로도 노스3 유전자가 깨어나 혈관이 확정됩니다. 숨만 잘 쉬어도 혈압이 안정되는 마법은 유전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헹굼 단계입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다시 더러운 물에 담그면 소용없겠죠. 플라스틱 용기, 영수증의 환경 호르몬, 그리고 곰팡이 핀 환경은 우리 유전자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일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독소에 더 취약합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쓰고 환기를 자주 시키는 작은 습관이 유전자에게는 큰 보호막이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식후에 쏟아지는 졸음, 이유 없는 불안감, 잘 붓는 손발,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이것들은 내 유전자가 지금 더러워졌으니 씻어달라는 구조 요청입니다. 이 소리를 무시하고 약으로 증상만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귀를 기울이면 답이 보입니다. 벤 린치 박사는 말합니다. 단 2주만 씻어내기를 실천해도 유전자의 스위치는 다시 켜진다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뱃살이 말랑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독한 다이어트를 성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유전자가 본래의 능력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명에 갇히지 마세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이 먹는 한 끼, 당신이 쉬는 숨 한 번, 당신이 잠드는 시간이 당신의 유전자를 깨끗하게 닦아낼지 아니면 더럽힐지를 결정합니다. 운전대는 당신이 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의 유전자를 소중한 명품옷처럼 다뤄주세요. 더러워지면 닦아주고 아껴주면 유전자는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단, 현재 복용 중인 대사증후군 약물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며 생활습관 병화에 따른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를 씻어내는 건강한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 몸을 살리는 더티 친 청소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깨끗해지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